지금부터 아유화를 활용을 해서 교수님과 학생이 어떻게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수업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조작적으로 좁혀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회의를 먼저 켜야겠죠. 이제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한 화면 안에서 모여서 수업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을 정의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다들 모이셨나요? 빠지신 분들 없나요? 다들 참석하신 줄 알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으로 그냥 옮겨 놓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과목은 기술혁신 전략의 수립이라는 이 과목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술혁신 전략의 수립은 이 챕터 1, 2, 3, 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세 번째 시간인 챕터 3의 혁신의 유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태스크보드의 개요는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일방적으로 그냥 여기서 떠들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항목과 카테고리와 어떤 태스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면서 알려드리는 것이 수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진척이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수업을 하기 전에 제가 이런 태스크 보드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혁신의 유형이고요. 이 개요를 그냥 잠깐 한번 볼게요. 이 노트에 항상 제가 이 개요에 대해서 오늘 뭘 할 건지 짤막하게 적어 놓으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들어오시면 아주 좋습니다. 혁신의 분류에 대해서 숙지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럼 혁신의 분류에는 뭐가 있냐? 점진적 혁신부터 급진적 혁신, 모듈러 혁신, 구조적 혁신, 이 각각의 이 혁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 혁신에 해당하는 사례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빗대어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이제 만드셔야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거치는 걸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수업은 지난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화이트보드에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화이트보드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의 유형, 이 챕터 3, 이 혁신의 유형 강의를 클릭을 하시면 이미 여러분들께서 여기 다 초대가 되어 있으세요. 다 같은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시죠?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같이 저와 화면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누르면서 뭔가 하는 이런 액티비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함께 공유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위해서 PPT 파일에 대한 이미지를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미지를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걸 띄워 놓는 겁니다. 그럼 이미지가 지금 작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늘리면 여러분들 화면에서도 이게 늘려지는 모습이 같이 공유가 되고 이 지금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미지 파일만 이게 공유가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지금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판서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미지 파일을 여기다 업로드를 해놓은 거고 PPT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제가 섹션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오늘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여기다가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필요한 자료 보시다가 마우스 휠을 올리시면 확대가 되고요. 또 줄이시면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축소를 하고 확대를 할 때 여러분들 뷰에서는 그거는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특정 포인트에다가 수업을 이제 포커싱을 하고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그 뷰를 맞추셔야 된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파일을 이 PPT 이미지에 대한 원본 파일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에 대한 강의 원본 파일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오늘 혁신의 4가지 타입과 각각의 혁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수업을 진행하다가 또 빠질 수 없는 게 여러분들과 저와의 이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제가 잘 받아서 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줌이라든가 웹엑스로 이걸 다 처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혼자서 여러분들의 동시다발적인 이런 질문을 처리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또 영역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여기에 학생 질문 영역이라고 지금 섹션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께서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포스트잇인데 각각의 모양을 달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뭐 크기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갖다가 끌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을 적어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니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이 누구로부터 이제 여기에서 업로드가 됐는지를 수시로 파악을 하고 그때그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면 간단하게 어수선한 진행을 하지 않아도 쉽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의 4가지 타입과 구조적 혁신이고요. 오늘 할 내용이 제가 판서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점진적 혁신 같은 경우는 이미 존재하는 지배적 설계를 준수하고 세부적인 구성 요소의 설계를 바꾸거나 확장을 시키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설계의 정교화와 기능 개선에 주안점을 지금 두고 있대요. 아주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급진적 혁신 같은 경우에 케이스를 보게 되면 지배적 디자인을 만들거나 코어 디자인을 하는 거, 즉 아주 획기적인 이런 개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팩트 있는 이런 혁신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모듈라 혁신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인 모든 어떤 구조의 컨셉은 바꾸지 않고 코어 디자인만 설계를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적 혁신 같은 경우는 다른 요소들과의 결합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혁신이 발생이 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질문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질문이 들어왔네요. 권혁진 씨하고 정지훈 씨한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각각의 혁신별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관련 논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럼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아이와의 화이트보드는 이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즉, 이 하나의 화이트보드 안에다가 어떠한 내용이라든가 파일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뭐 목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객체를 집어넣고 꾸며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권혁진 씨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간단한 거죠. 수업에 필요한 자료, 이 논문이 필요하겠죠. 그럼 관련 논문을 한번 여기서 첨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나중에 이제 참조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굳이 학교에 따른 어떤 게시판으로 가서 접속하고 로그인하고 교수님이 여기다 업로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불투명한 소통을 하지 않으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각각의 혁신별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정지훈 학생이 이제 여기서 질문을 남겼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읽은 것만으로는 좀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첨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끌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릴 때 여러분의 화면에서도 같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
자, 혁신을 말할 때 이 선풍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급진적 혁신, 점진적 혁신, 모듈러 혁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지금 옛날 구형 선풍기인데, 구형 선풍기죠. 근데 이 선풍기가 이 신형 선풍기로 이렇게 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혁신에 가까울까요? 점진적 혁신입니다. 그 이유는 예전엔 이렇게 하나의 어떤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많은 버튼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렇게 버튼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속도는 더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성능은 더 좋아진 거죠. 하지만 크게 컨셉이 바뀌거나 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점진적 혁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에어컨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컨셉은 뭔가 사람을 시원하게끔 해준다라는 컨셉은 동일하지만 제품의 구조라든가 아키텍처라든가 기능 자체가 아예 급진전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레디컬하게 이제 바뀐 겁니다. 이거를 이제 급진적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선풍기인데 휴대용 선풍기로 바뀌었어요. 손선풍기로. 전체적인 컨셉이라든가 아까 이제 여기서 설명했듯이 컨셉은 뭐 바꾸지 않고 이제 코어 디자인만 이제 수정이 된 거죠. 손 선풍기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이 바닥에 부착하는 이런 컨셉에서 이 부분을 이제 모듈러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구조적 혁신은 뭐냐? 구조적 혁신. 예를 들어 보면 에어비앤비를 좀 떠올릴 수 있겠네요. 에어비앤비가 지금까지 이렇게 엄청난 매출 그리고 지배적인 디자인이 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즈니스 모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고 있는 뭐 IoT라든가 그리고 뭐 GPS 기술이라든가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각각의 기반 기술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모인 거죠. 구조적으로 융합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해서 각각의 개별적인 부품의 혁신이 아니라 부품의 혁신들이 같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는 것. 이 교접 방식 자체가 전체를 바꾸는 이런 혁신을 구조적 혁신이라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수업에 대한 컨셉은 혁신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의 혁신만이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종류별로 혁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의 특성을 이제 다 이해하고 뭔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구조적 혁신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팀 프로젝트를 위해서 숙제를 하나 여러분들께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논문을 하나 또 업로드를 해 놓을게요. 구조적 혁신에 대한 논문이고요. 이 논문을 이제 업로드를 해 놓을 테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논문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팀별로 같이 팀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브레인스토밍도 하시고 국내 기업의 구조적 혁신을 한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팀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발표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영역을 또 따로 여기서 만들어 놓을게요. 팀 프로젝트를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서 놓고 팀 프로젝트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또 지금 이 화이트보드 화면을 동일하게 다른 화이트보드로 하나 삽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화이트보드를 열어 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럼 보시면 동일하게 참석자들이 다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화이트보드 안에도 팀 프로젝트 보드 안에도 다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고 혹시 몰라서 참고 논문 자료를 하나 더 여기다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아까 구조적 혁신에 대한 논문이고요.
이 안에서 뭐 A조, 뭐 정지훈 씨를 비롯해서 이주희 씨까지 한 팀이 돼서 프로젝트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B조도 이제 안혜경 씨부터 박대희 씨까지 같이 여기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각 이제 좀 뭐 브레인스토밍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결과물을 이제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그때그때 들어와서 작업에 대한 진척사항을 한 번씩 체크하고 코멘트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뷰를 다시 한번 옮겨서요. 지금 이 보신 오늘 그 혁신의 유형에 대해서 챕터 3을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관련 강의를 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파일들도 이제 업로드를 해놨고, 그리고 이 수업을 이제 근거로 이제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를 하실 수 있게끔 이제 다 모든 구성을 여기에다가 해놨으며, 여러분들이 이제 올리신 질문도 여기서 다 정리가 한꺼번에 이제 돼 있는 거를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자체가 히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오셔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복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혹여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슈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 안에다가 또 남겨놓으시면 바로 제가 들어와서 뭐 답변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작업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수업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이 참조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에다가 유튜브 URL을 이제 삽입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끌어서 여기에다가 지금 수업에 관련 영상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셔서 보시게 되면 관련 영상을 이제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필요하시면 이 내용을 확장을 해서 화면을 키워갖고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수업은 오늘 이제 여기서 마칠 건데, 다음 주에 챕터 4 혁신의 보호 때문에 수업에 변동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고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원래는 지금 다음 주에 대면 수업이 예정돼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과 같은 이런 패턴으로 원격 수업으로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시간 일정도 맞추셔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요창을 하나 만들어서 사전에 우리가 이런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요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코멘트를 누르시게 되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뭐 수업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어떤 돌발사항이나 어떤 뭐 일정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이런 정도의 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주 수업은 대면 수업이니까 일단 이렇게 공지를 하고 계시고요.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여기에다가 또 추가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바일이라든가 PC라든가 동시에 이제 알람이 갑니다. 그걸 보시고 확인하시고 그 코멘트 창에다가 답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지사항이라든가 스케줄 관리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용들 자체가 기술혁신 전략의 수립이라는 이 큰 태스크보드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태스크보드 자체를 화이트보드 안에다가 집어넣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 화면으로 이제 왔고요. 이 안에서 지금 방금 태스크보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태스크보드를 클릭을 해서 방금 제가 만든 이 보드를 여기다가 끌어다 놓겠습니다. 바탕화면이 하얗기 때문에, 그리고 이 태스크보드도 이제 흰색 계열이기 때문에 좀 분간이 힘들다라고 이제 느끼실 수 있겠는데, 뭐 그럴 때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영역을 표시해 놓고 보드를 이 위에다가
설정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제가 이 끌어다 놓은 이 보드 안에 직접 열고 들어가셔서 언제든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모두 숙지되신 걸로 이해하고 다음 주 챕터 4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A조 조장 정지훈입니다. 저희가 과제를 완료해가지고 교수님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는 먼저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업체별 사례를 먼저 조사해 봤고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여러 기업들이 나왔는데 저희는 이 중에서 이제 삼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하기 위해 저희가 이제 회의보드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서 각자 부담을 하고 그걸 취합해서 이제 결과물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브레인스토밍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브레인스토밍한 회의보드를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뭐 사례, 원인, 혁신 과정, 결과, 뭐 혁신 전후 비교를 저희 나름대로 이제 조사를 하고 서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워드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워드 파일을 확인하신 다음에 저희에게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제가 이제 업로드한 논문을 토대로 해서 이런 5가지의 이제 회사에 대한 사례로 좁혀가지고 그 중에 삼성에 대해서 이제 좀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신 거고, 회의보드를 통해서 각각 하나씩 항목을 담당하시면서 구조적 혁신 사례에 대한 조사를 이제 하신 거네요. 그리고 각각 아레나를 나눠서 이제 작업을 이제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나온 게 지금 이 워드 파일인 거고, 그래서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부터 이론적 배경, 네, 일단 자료는 좀 확인을 했고요. 제가 뭐 추가적으로 질문할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내용을 뭐 오타라든가 기타 이제 뭐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이런 부분만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완성된 파일을 한번 업로드해 주시면 그걸로 컨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조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따로 영역을 만들어 놓고 목록이라든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다가 설정을 해 놓을 테니까 뭐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시면 뭐 포스트잇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다가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참조를 하고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